예, 반갑습니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시험을 대비한 2016 버전으로 컴활 자격증 2급 실기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이제 그 길버 출판사에서 나온 신화공이라는 책자예요. 신화공 시리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신화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책에 보시면은 뭐 4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독자 카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험생 지원센터가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이 자격증에 관련된 신화공 사이트가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신화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이 책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몇 페이지에 무슨 문구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 버전 책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이 컴활 2급 실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받아서 여러분도 나눠드려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여기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신화공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료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라든지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안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는요. 그리고 2021년 버전으로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화면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은요, 필기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필기 합격을 하셔야 실기 접수를 해서 이제 실기 전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합격자 발표가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실기 시험을 이제 정기 시험을 보는 게 있고, 정기 시험이 있고요. 정기 시험이 있고 상시 시험이 있는데요. 정기 시험은 1년에 2번을 보고요. 상시 시험은 매일매일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모여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한동안 못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 얘기는 이제 오늘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가보면 오늘 접수는 안 되고 내일 접수는 안 되고 한 5일 후 거를 접수해야 되는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이제 접수를 해서 수강료 결제를 시험비 접수비 결제를 하지 않으면 바로 밀려나가 버린대요. 그분도 억지로 해서 접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기 시험, 상시 시험 일단은 필기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필기 시험부터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접수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시면 목차가 나와요. 목차. 우리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준비운동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준비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험 절차니 이런 게 나와요. 시험 절차. 그 다음에 뭐 궁금증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제가 소개해 드리면 되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책을 한번 훑어보세요. 책을 한번 훑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작업, 계산 작업 한번 볼까요? 기본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이 있어요. 기본 작업은 뭐가 있냐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이 있고 조건부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관한 게 나와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은 뭐냐면, 엑셀은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 써가지고 크게 작게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계산 작업이 나오는데, 일명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함수. 이 함수를 이용한 계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통계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함수도 있고, 수학 및 삼각함수. 우리 시험에는 삼각함수는 안 나와요. 사인, 코사인은 안 나오고, 제목이 수학 및 삼각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기 및 참조함수 이런 게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에 연관된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함수 작업을 그냥 몰아서 며칠 만에 쭉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부터 엑셀을 사용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함수를 공부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막 몰아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수는 그때그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몰아서 복습하기엔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제가 그때그때 설명드리면 되니까. 예. 왜 이렇게 안 써져?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이 나옵니다. 분석 작업에는 부분합이란 말이 나와요. 부분합이요. 그룹별 계산하는 겁니다. 부분합. 그 다음에 부분합이 나오면 꼭 정렬이라는 작업이 꼭 동반됩니다. 부분합과 정렬은 별개 작업인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필기시험에도 나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한다. 그러면 띵동 맞는 말이고요. 예.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과 상관없이 해도 된다. 이거는 틀렸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실기지만은 필기시험에 대비해서 이론적인 말씀도 여러 번 드릴 겁니다. 예, 필기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나와요. 피벗 테이블. 여기 나오는 건 다 시험 범위죠. 그렇죠?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건 있지만 다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오고,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매크로라고 하는 작업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트라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은 이러면 이제 합격이다 하는 거죠. 커말 1급은 엑셀하고 액세스라는 두 과목을 봐요. 그래서 두 과목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둘 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필기시험은 우리는 두 과목을 봐요.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 그래서 각각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필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장처럼 이제 한번 연습해보는 과정에 나오고, 오른쪽 11페이지 보시면 기본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 최신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본 모의고사는 제가 못 풀어드려요. 시간상.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가 별도의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최신 기출문제 5문항은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고 당연히 풀어드려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에 관련된 것도 한번 짬내서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짬짬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40시간인데 국비 수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00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100시간 같으면 필기 실기하고 모의고사 다 풀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는 40시간만 돼 있으니까 짬을 그렇게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빨리 설명하면 가능하지만 빨리 설명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14쪽에
14쪽에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 홈페이지에 길버 출판사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길버 출판사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자료실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길벗 커마 2급을 다운로드 받으면 뭐가 받아지냐면 용량이 크게 받아져요. 아까 우리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자가가 본인이 채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채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습 파일하고 채점 프로그램이 같이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채점 프로그램은 제가 처리해 드리면 되니까 공부 시간에 댁에서 만약에 하실 거라면 여기 홈페이지 길버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얘를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아까 우리 보셨던 그 길버 커마리 이거 폴더 아까 생성된 거 있잖아요. 샘플이요. 얘하고 그 다음에 채점 프로그램 두 가지가 같이 다운로드 된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댁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길버 출판사에서 자격증 책자가 다 완벽하게는 안 나왔어요. 이제 이게 2급 실기책이고요. 1급은 이렇게 생겼고 워드 거, 뭐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필기책자로 보통 저는 강의를 안 하고 넘기는 요약정리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아직 요약정리가 안 나왔어요. 여기 요약정리 버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또 교재를 이건 이제 작년도 책이죠. 그렇죠? 작년도 책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커마리가 기출 문제집도 있고 필기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처리 기사도 있고 필기 뭐 산업기사 이렇게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어요. 이게 요약집인데 이거는 이제 절판됐다 그러네요. 이제 올해 새로 나와야 되겠죠. 2021년 버전으로. 얘는 아직 절판이 안 됐네요. 이건 작년에 출판된 거예요. 우리 책도 올해 출판됐잖아요. 내년도 버전인데 10월 달에 이제 출판이 돼서 이제 서점에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안에 자료들 들어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복습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6쪽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멀 자격증 안에는 실기 과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게 나오고 계산 작업이라는 게 나오고 분석 작업이 나오고 기타 작업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본 작업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내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꾸미는 과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꾸미는 것들. 그걸 우리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서식 지정. 이런 데이터가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15점만 맞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작업이 20점 만점인데 얘를 15점만 맞자 이거예요. 왜? 입력하는 건 생략하겠다. 입력이 5점인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개라도 입력을 하면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다 입력을 해 5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입력하는 시간을 아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배점 높은 거. 8점짜리 이런 거를 해야지. 한 방에 8점짜리가 돼 있는데 10점짜리도 있고 이거를 해야지. 저 입력하는 거는 그래서 입력을 제외하고 15점만 받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계산 작업은 총 40점입니다. 총 40점인데 이 중에 3문제 24점만 맞자. 5문항 8점짜리 5문항이에요. 58에 40. 그래서 3문제를 맞추면 38에 24, 24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하고 기타 작업은 각각 20점인데 얘는 다 맞추자. 그러면 몇 점이 되냐면요. 100점 만점 중에
79점으로 합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 작업을 하나 두 개만 맞춰놓으면 71점이 돼요. 71점. 그런데 2점짜리 같은 거 틀려버리면 69점으로 불합격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3문제는 맞춰야 된다. 근데 어떤 함수가 계산 작업이 나올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러 번 풀다 보면요, 딱 요령이 생겨요. 아, 얘는 매번 나온 애네? 그럼 이번에도 나오겠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쪽집게 도사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문항을 다 제가 맞출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출제원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중에 3문항, 4문항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3문항 맞추면 4문항도 계산할 수 있어요. 5문항 다 맞추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3문항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니까 안정권에 들려면, 그러면 좀만 더 노력하면 4문항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안정권에 들 수 있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수학력 접수시켜가지고 여러분처럼 제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해서 합격을 시켰어요. 집에서 제가 강의를 못하겠다고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니들도 등록해. 그래갖고 등록해가지고 제가 가르쳐가지고 시험장에 데려가서 시험을 봤는데 79점으로 합격했어요. 딱 요렇게. 입력했냐고 했더니 입력하지 말라며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계산 작업은 몇 개 했냐? 3개만 하라면서요. 3개만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럼 79점이네. 네,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빠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요대로 했더니 합격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받더라고요. 저는 커말 자격증 1회 때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많이 응시해서 합격했었어요. 그때 3급도 있었죠. 3급. 근데 3급을 안 보더라고. 이제는 그냥 3급이 사라졌잖아요. 2급과 1급만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워드도 2급, 3급을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없애고 1급으로 통합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시험이 이제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는 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학원을 다니냐?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복습 자료가 이 책 사가지고 공부를 하면 합격인데, 그런 얘기도 해요.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은 고등학생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고 40대 50대 넘어가면 혼자 공부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자, 기본 작업에는 외부 데이터,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닌 거를 엑셀로 가져오는 과정을 학습을 해요. 엑셀로 만든 문서는 그냥 열기를 하면 돼요. 불러오기를 하면 엑셀로 만든 걸 가져오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엑셀을 모르나 봐. 그러니까는 마레안글이나 메모장에다 막 글을 써요. 이거를 저장해서 엑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 데이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셀 서식은 꾸미는 기능인데, 여기서 서식이란 말이요. 서식이란 말, 조건부 서식, 이런 서식이란 말은 꾸민다. 글꼴의 크기를 뭐 얼마로 바꾼다. 글꼴의 색깔을 빨갛게 노랗게 한다. 색깔을 노랗게 칠한다. 파랗게 칠한다. 궁서체로 바꾼다. 명조체로 바꾼다. 이렇게 꾸미는 거를 서식이라고 하는데, 엑셀은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 꾸미듯이 그렇게 단순히 꾸미는 것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만의 서식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학습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책을 훑어드리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작업에 관한 내용들은 책에 써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예, 조건부 서식이니 자동 필터니 고급 필터니 뭐 정렬이니 외부 데이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연결해 붙여넣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은 그 40점 만점 중에 5문항 중에 3문항을 맞추면 된다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자. 함수의 사용법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책대로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저는 뭐 아주 예전에 취득을 한 사람이니까 이 책의 저자들보다 더 먼저 엑셀을 입문한 사람이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 방식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책대로도 연습해보고 제 방식도 설명해 드릴 테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건 여러분 몫이니까는. 예. 그래서 우리 책자에 보면은 이 뒤편에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만 별책 부록으로 따로 있어요. 여기는 계산 작업만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함수를 쭉 설명하면서. 그만큼 계산 작업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죠. 100점 만점 중에 계산 작업을 포기하면 60점밖에 안 되니까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 20점 만점 다 맞더라도 계산 작업은 2개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산 작업으로 좀 우리가 할애를 하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것처럼 쓰는 겁니다.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수학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수학에서는 내가 계산하잖아요. 원주율을 계산해서 곱해라 이러면 내가 직접 종이에다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계산 명령만 걸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엑셀이.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라. 뭐 시험에 안 나오는 함수지만 최대 공약수란 말은 알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함수는 뭐뭐입니다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주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면 엑셀이 계산해 준다 이거죠. 즉 사용자는, 우리는 뭐만 명령을 걸 줄만 알면 된다. 더해라 빼라 명령만 주면 엑셀이 더해주고 빼준다 이거죠. 또 우리는 계산 방법만 알면 되는 거지 내가 계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계산하는 것도 알면 도움이 되겠죠? 5 곱하기 3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은 곱셈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곱셈 알잖아요. 구구단 5 곱하기 3 그러면 알잖아요. 15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단순한 계산도 있지만 좀 복잡한 계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실래요? 18페이지. 이 계산 작업에는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함수가 있어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논리 함수 있어요. 논리 함수에는 if라고 있잖아요. if요. 얘는 별이 100만 개예요. 별 5개라고 그냥 거기다가 빨간색 있으시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if. 예,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5, 4, 3, 2, 1로 제가 할 텐데 if는 5예요. 그 다음에 and라고 있죠. and하고 5와는 한 셋 정도. 그러니까 if하고 나와야 and와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if er라는 함수가 있어요. 끝에요. 얘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서부터 강세로 나와요. 얘도 신흥 복병이지. 얘는 좀 출제 빈도가 낮더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if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찾기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VLOOKUP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HLOOKUP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VLOOKUP은 세로, HLOOKUP은 허리젠탈 가로예요.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추수라는 거 있죠. 추수는 별셋. 어차피 다 나왔던 시험 문제들인데 인덱스는 되게 쉬워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애예요. 인덱스는 쉬운 함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매치라는 함수도 최근에 들어와서 자주 나오는 출제 빈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셋, 별셋, 인덱스는 별 하나. 인덱스가 나오면 매치도 같이 나와요. 매치는 혼자 안 나옵니다.
매치가 나왔다 그럼 인덱스가 같이 나와요. 예. 매치만 따로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는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글자를 자르는 거예요. 글자. 그래서 왼쪽에 뭐가 있는지, 왼쪽에 몇 글자를 잘라라, 뭐 이런 레프트 함수.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몇 글자를 자르는 미들 함수. 이 중에 미들 함수, MID 함수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프로포, 트림, 어퍼, 서치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여기는 미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애고, 뭐 레프트 라이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예,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인데 얘 이름이 수학 및 삼각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냥 수학 함수라고만 제가 적을게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은 안 나오니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썸은 합계예요. 합계 구하는 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계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 합계를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 것만 합계를 구하시오, 남학생들 것 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술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 조건부 합계가 있죠? 그게 썸이프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있으면 썸이프인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썸이프 S예요. 복수형.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ABS라고 나왔네요. 절대값. 자, 썸이프 S 중에 썸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썸이프나 썸이프 S는, 특히 썸이프 S는 요즘 잘 나와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ABS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양쪽에 이렇게 작대기 긋고 양수로 만드는 함수 아닙니까? 그 양수. 그러니까 다음 중 차이를 계산하시오. 차이.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차이인데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A 빼기 B 해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럼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가 되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해보시면 과거 수학 시간에 수포자가 아니었으면 저도 수포는 안 했어요. 수학은 못 하는데 뭐 할 줄 아는 거는 몇 개 있더라고. 계산하는 거는 하더라고.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 다음에 MOD라는 말이 나와요. MOD는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 예. 어떤 수를 제수, 피제수라는 게 있잖아요.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그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모듈라 함수.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의외로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올림.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내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INT니 트렁크니 하는 게 나오는데, INT 트렁크 같은 경우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라운드하고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은 얘들은 시험에 양념처럼, 조미료처럼 잘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썸 계열 합계 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함수로 넘어가는데요. 재미난 게 합계는 수학 함수고 평균은 통계 함수예요.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카운트, 개수 세는 거예요. 카운트 A가 있어요. 카운트 A.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요. 카운트 A는 숫자, 글자 할 것 없이 다 세는 거예요. 비어있지만 하면 다 세는 겁니다. 카운트 블랭크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얘는 비어있는 애만 세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으면 안 세고 비어있는 거. 그게 어디에 있더라? 카운트 블랭크가 아래줄에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세는데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세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 if예요.
count if. 근데 이런 거 있죠?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면 조건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라는 조건이 걸려 있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라는 조건이 걸리잖아요. 그럼 복수형이죠? count if s가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출제 잘 나는 거 랭크.eq라고 돼 있어요. 랭크.eq. 랭크.eq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large, small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max라는 거 들어. max, maximum value 최대값 구하는 거, minimum value 최소값 구하는 거. 그런데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데 두 번째로 큰 것도 있고 세 번째로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large하고 small이에요. large하고 small이 이제 그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예. 어렵진 않아요. 얘네들은 말투 자체가 쉬우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으로 넘어가면 아까 에버레이지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 구하는 거죠.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냥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에버레이지고, 남학생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에버레이지 if가 되는 거고요.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죠. 조건이 막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에버레이지 if s, 에버레이지 if s가 되는,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정신 없으시겠지만 몇 번 풀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메디안 하고 모드라는 말이 나와요. 메디안과 모드.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는, 엑셀은 는이라고 시작한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메디안 여기 나왔네요. 메디안 뭐라고 설명이 나오죠? 중간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중간값.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 5, 2, 이 셋 중에 중간값이 얼마예요? 중간에 낀 거 말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제일 작고 (5가) 제일 큰데 중간에 1, 2, 3, 5잖아요. 그렇죠? 그럼 2와 3이 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의 중간이니까 2.5. 그건 해줘요. 그러니까 중간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메디안의 함수를 제시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알려주죠. 어디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디안이 중간값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메디안이 중간값이라는 거를 엑셀에서는 제공해 주지만 필기시험은 어떨까요? 필기시험은 내가 외워서 가야죠. 얘는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이렇게 나옵니다. 필기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필기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중 값이 가장 큰 것은, 또는 값이 서로 다른 것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기 1, int 는 int 5.5 이렇게 써요. int는 소점에를 잘라라는 뜻입니다. 양수 같으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더라? 여기 트렁크 함수도 자르는 거예요. 5.5 그럼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가장 큰 값은 아니겠네. 그렇지? 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SQRT는요. 제곱권을 구하는 겁니다.
제곱근. 루트 값. 그럼 만약에 루트 값인데 15라고 들어갔어요. 15. 근데 여기다 int가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16이 4죠? 4, 4, 16이잖아요. 그럼 얘는 4가 안 되죠? 루트 9가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 얼마 얼마인데 int를 만났으니까 뭐가 됐다? 3이 되는 거예요. 4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5와 9를 더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14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이겠네.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오지, 치사하게. 이거는 우리를 뭐로 이상하게 본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다 이제 다른 함수를 계산할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우리 잠깐 배운 이런 메디안 함수를 쓴다든지, 여기다가 메디안이라고 쓰고 20, 30, 40. 그럼 뭐가 된다? 중간값이니까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가 가장 큰 값이 들어가는 거지, 보기사가.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다 알아야 돼. 짜잘짜잘한 함수들을.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보기 중에 는 맥스 5, 6, 7, 8. 만약에 보기를 이걸 했으면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8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값이 8이니까는.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고 30이고 8이니까 가장 큰 거는 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실기시험에서는 여기다 뭐를 쓰면 무슨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험 문제도 다음 중 중간값을 계산하시오, 메디안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쓰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근데 필기시험에서는 내가 다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MOD, 모드. 어디 갔어? 여기 모드. 모드는 뭐냐면 최빈값이라 그래요. 는 MODE,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뭐냐 이거죠. 그럼 보세요. 1, 3, 2,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2죠. 2가 4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MOD는 뭐다? 최빈값, 최빈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메디안은 뭐다? 중간값,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필기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f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으니까 달달달 외울 테고, v1룹값, h1룹값 또 나온다고 했으니까 달달달 외우는데, 요런 아이들은 자주 안 나오거든요. 어쩌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한시 하다가 필기시험을 놓칠 수가 있지. 점수가 하나하나씩 못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STD-EV라는 말은요, STD-EV라는 말은 표준편차라는 뜻입니다. 표준편차. 여러분 표준편차 들어보셨어요? 평균편차, 표준편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왜 시험에 냈는지 몰라. 필기시험에 표준편차라는 저 통계 용어는요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어요. 복잡한 게 또 있어요. 이거에 제곱된 거, 분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건 시험에 안 나와요. 예전에 나온 적은 있다고 치지만 이건 나오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는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내요.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것도 문제 단어 뜻이, 문제 단어 수준이, 언어가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수준에 맞춰서 언어를 내거든요. 산업기사나 기사는 대학을 다니든지 대학을 맞춰야 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의 수준이 좀 높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문제 지적 수준도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표준편차란 저 단어는 통계학을 전공하는 사람 아니면 저거 배우지 않는 단어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컴활 자격증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봐요. 고학년들, 중학생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등학생 성인들도 보겠지만 저런 거 시험에 나오면 좀 그래요, 사실은. 저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때려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요 반드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몇 가지냐면 11가지인데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6개만 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씁니다. 썸 뭐죠? 썸? 합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D를 붙여요. 데이터베이스 썸.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는 뭐다? 평균 구하는 건데 거기다 D를 붙이면 데이터베이스 평균 구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고 있지만 D썸을 풀 줄 아시면 D에버레이지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맥스라는 거 나오고요. D 미니멈 나오고요. D 카운트가 나오고 D 카운트 A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 중에 그래도 많이 나오는 함수가 D 에버레이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로? 여기 라운드 계열로 같이 걸어요. 라운드 계열 함수랑 D 에버레이지 함수랑 걸어버리면 함수가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는요. 단일 함수로만 시험 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3개까지 결합을 시켜요. 4개는 결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if 함수랑 vlookup 함수랑 그 다음에 아까 left 함수랑 같이 결합을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3개까지.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개 결합하면 꼬이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지. 예. 저희야 오랫동안 했으니까 막 여러 개를 꽈놔도 찬찬히 풀어서 계산이 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꽈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결합하는 것도 설명드릴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함수가 있어요.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이트. 데이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빈도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연도라는 말은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죠. 날짜는. 그래서 이어는 연도를 계산한 함수고요. month는 월을 계산한 함수고 day는 날짜를 계산한 함수입니다. 오늘 며칠이니? 오늘 11월 23일 아닙니까? 오늘 몇 월이니? 11월이다. 오늘 몇 년도니? 2020년이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주민등록번호에서 현재 날짜에 맞춰가지고 나이를 환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주민등록번호하고 지금 연도를 알려주고 날짜를 계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1225-1 뭐뭐뭐뭐 이렇게 주민번호가 있는데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1970년을 빼주고 더하기 2를 해주죠.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니까 2를 더하든지 이건 알려줍니다. 무조건 2를 더하면 안 돼요. 계산 공식에 2를 더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2를 더하는 거 없으면 더하면 안 되고. 그럼 딱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연도는 2020년이고 이 사람은 1970년생인데 그러면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로 계산할 거냐? 요거를 왼쪽에 두 글자니까 잘라야죠? 잘라야 7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레프트예요. 근데 잘랐으니까 70만 됐지 1970은 아니잖아. 그 1900을 더해야 197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날짜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날짜. 여기 뒤에 나올 텐데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today. 이게 지금 날짜예요. 그거에 연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2020이 나오죠. 그럼 함수가 뭐뭐 나왔어요? 이어 함수 나왔죠? today 함수 나왔죠? left 함수 나왔잖아요. 세 개를 걸었단 말이야. 다 알려줘요. 시험 문제. left를 사용하시오. today를 사용하시오. 이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알려줘요. 문제에는.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다 알려준다고. 아, left
왼쪽에 자르는 거 today 오늘 날짜, year 연도. 단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거를 매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척척 계산이 되겠지. 그렇게. 예. 그 다음에 weekday라는 말이 나오죠. weekday. weekday하고 workday라는 말이 나오는데, workday는 제 기억으로는 실기시험에서 못 봤고요. 필기시험에서 나와요. workday.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타임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초가 있잖아요. 시간에는 그러니까 hour, minute, second라는 단어가 있겠죠. 근데 시간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말 강의를 한 10년을 했는데 못 봤어요. 그 사이에. 타임이라는 함수하고 hour, minute, second는 지금 second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세 가지 함수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게 할 게 천진데 괜히 이거 알아봤자 머리만 불편하지,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함수가 제법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if 이건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 VLOOKUP, HLOOKUP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나온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6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 그랬고요. 그럼 벌써 3개는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랭크 함수, 랭크 어디 갔지? 서밋 라운드 랭크점이 기억이 있네. 뒤에 가서 있었네. 랭크점 EQ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별이 4개 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나온다 보면 4개는 맞췄잖아요, 제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T 에버리지를 구하던 아니면 에버리지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던 간에 라운드 기어를 섞어버린단 말이야. 반올림, 올림, 내림을. 그 얘는 혼자만 나오진 않지. 어떤 값을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고 그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건 함수를 내주고 반올림을 넣어주니까 묶어서 나오는 거죠. 얘도 묶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레프트라든지 이 사람이 몇 월인지를 계산하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꼈으니까 요거를 쓸 거란 말이야. 미드를. 그 얘들도 감초처럼 껴다녀요. 얘들도 감초처럼 끼는 거고 얘들도 감초처럼 끼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계만 구할지 평균을 구할 때요. 요즘도 이렇게 내더라고요. 평균을 합계를 개수로 내는 거 아닙니까?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평균을 합계를 개수로 나눠라 하고 이렇게 계산을 문제가 내올 수 있어요. 그러면 SUMIF하고 COUNTIF가 만나면 두 개를 SUMIF 나누기 COUNTIF 해주면 평균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 if를. 그렇게 해도 시험에 내더라 이거죠.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맥스하고 미니멈하고 라지하고 스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나오기가 참 애매해요. 왜? 너무 쉬운 함수라서. 얘들은 뭐 다른 함수랑 같이 결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근데 어려운 함수는 아니잖아요.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몇 번만 풀어보시면 이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고, if 함수 이거 얘네들은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되고, VLOOKUP, HLOOKUP도 시험에 자주 맨날 나온다 그랬으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꼭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연습을 하셔야 되고, 랭크 함수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그 엑셀을 열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